네, 반갑습니다. 저희 머리 만지는 사람 헤어 연구소에 지금 이제 MMS 방향성 커트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어때요? MMS 방향성 커트를 이제 많이 이제 방송에서 많이 접해 보셨죠? 접해 보시니까 좀 어때요? 쉽게 하나요? 정말 쉽나요? 쉬웠어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방송 한 번도 안 보셨구나. 어떠셨어요? 어제 해봤는데 잘 안 되죠. 뭐가 제일 힘드냐면요, 자세와 빗질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때는요, 어디서 나온 기법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만든 기법이에요. 그쵸? 서양 사람들이 만든 기법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정말 정확하게 FM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문서로 남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용의 커트를 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문서가 필요한데 그런 문서를 서양 사람들이 잘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도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각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커트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각도대로 커트를 하기를 바라요. 하지만 사람이 그 각도대로 커트를 진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죠.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요? 모든 사람의 두상이 똑같이 동일하진 않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삼각형이고, 어떤 사람은 사각형이고, 어떤 사람은 라운드고, 어떤 사람은 긴 장방향이고, 어떤 사람은 오각형이고, 어떤 사람은 마른 목걸이고, 사람마다 두상이 다 다른데 그 두상이 다른 그 모발에 똑같은 일률적인 가발에서 커트한 각도대로 커트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 부분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깨야 된다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각도 개념 자체를 우리가 이제 없애버리고, 그거는 일단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는 얘기죠. 각도에 대한 개념은 먼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커트를 했느냐, 어떻게 빗질을 해서 어떤 위치에서 빗질했을 때 커트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각도의 개념이 아닌 내가 어느 방향에서 커트를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떨어져서 어떤 층이 나느냐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커트를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렇게 접근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탄생한 게 사실 MMS 방향성 커트입니다. 기존의 커트는 커트를 해서 각도를 해서 몇 도로 들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뽑아냅니다. 이게 전부였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MMS 방향성 커트는 어떻게 나와요?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했을 때 층이 어떤 형태로 나오냐, 떨어졌을 때 어떤 층이 나느냐, 앞에가 길어지느냐 뒤가 길어지느냐, 아니면 앞에가 짧아지느냐 뒤가 길어지느냐, 이런 개념을 위해서 층이 어떤 모양으로 층이 나는지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이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주상이 와도 내가 그거를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주상을 이해하고 먼저 커트를 도전하는 것과 주상이 일정한 가발의 주상의 각도만 개주고 내가 커트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쵸? 서양의 문화는, 제가 볼 때는 서양의 문화는 어떻죠? 딱 정형화되어 있어서 틀에 딱 잡아놔요. 근데 동양의 문화는 뭐죠? 불교나 지금 그런 데는 어때요? 감성이죠? 그쵸? 동양의 문화는 내가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감성적으로 풀어내는 걸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지금 MMS 방향성 커트는요,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딱 정해놓은 그런 틀에서가 아닌 내가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방향성을 이용해서 커트를 하다 보면 층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커트의 느낌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딱 나눠놔서 하다 보니까 이게 몇 수십 가지, 몇 백 가지, 몇 천 가지, 몇 만 가지의 디자인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섬세하게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디자인이 각 포지션 하나 틀릴 때마다 디자인은 완전 다르다는 얘기죠. 엄청난 다른 디자인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향성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전체 틀에 있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커트했을 때 어떤 디자인, 어떤 층이 나올지 내가 그걸 먼저 알고서 접근하는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는 원랭스, 그레디에이션, 유니폼, 인크리스, 세임 레이어, 하이 레이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커트를 접근했다면 지금 제가 MMS 방향성 커트는요, 이런 원랭스, 그레디에이션, 인크리스, 유니폼 이런 개념을 아예 접어두자 이거예요. 이거 신경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빗질을 냈을 때 어떤 층이 나오냐 이거죠. 이 8가지 방향성과 2가지의 섹션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 4가지의 지금 원랭스, 그레디에이션, 인크리스,
유니폼 이 모든 거를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네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층이 어떻게 나는지 사람마다 층을 내는 원하는 게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쵸? 앞으로 층을 내는 것과 옆으로 층을 내는 것과 우리는 각도에서 층을 내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층을 내는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 층, 여기서 나오는 층 두 가지 층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나오는 이 층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층의 개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앞에서 층은 넓은데 뒤에서 층은 좁잖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제가 20년 동안 저도 이제 커트 교육이나 이런 거 많이 받아왔지만 이런 식의 교육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커트 기법을 새로 한번 개발을 해본 거죠. 어떻게 보면 창조를 한 거죠. 있었죠. 이런 기법을 한 사람들, 구사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서로 나온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설명한 사람은 있었지만 이걸 직접적으로 문서로 만드는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게 문제인 거죠.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머리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서양 사람들 머리 되게 잘할 것 같죠. 강사들만 커트 잘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용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커트를 별로 못해요. 실질적으로 정말 꽝손이에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못하는지.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머리를 정말 잘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제일 저렴한 미용 시술을 요금을 받고 있어요. 머리는 전 세계에서 머리를 커트는 제일 잘하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저렴한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이면 들어가 있는 미용인인데 시술 요금은 제일 저렴하게 받고 있어요. 공부도 제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문서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나라에 문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바꿔야죠. 문서를 만드셔서 바꿔야죠. 그러면 이런 MMS 방위성 커트를 내가 구사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알아야겠죠? 그쵸? 우리는 좀 특별하죠. 요즘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여성 커트만 전담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 커트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원리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죠. 저한테는 스타일 공부 하시려고 오신 분이면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 스타일 공부 하려고 오신 분들. 저한테는 스타일 공부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베이직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아셨나요? 저는 커트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지 제가 스타일 공부 가르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스타일 공부하려고 온 사람은 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알아보시면 되고요. 저한테 베이직을 배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하고 끝까지 한번 가시고요. 숙제 꼭 해보시고요. 아셨나요? 자, MMS 방향성 커트. MMS라는 뜻은요, 저희 머리 만드는 사람 영문으로 약자 앞에만 빼서 나온 겁니다. 머리에 M, 만에 M, 사람의 S. 그래서 MMS입니다. 그래서 MMS 방향성 커트를 얘기합니다. 자, MMS의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요,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포지션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빗질입니다. 빗질. 세 번째는 각도를 얘기를 합니다. 맨 나중에 얘기하는 게 각도예요. 첫 번째, 자세. 내가 어느 위치에서 빗질할 것이냐. 자, 두상을 이렇게 보자고요. 두상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여기서 빗질하는 것과 여기서 빗질하는 것과 여기서 빗질하는 건 달라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빗질하면 여기서 서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서 빗질하면 내가 여기서 서 있어야 되겠고요. 내가 빗질하면 여기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빗질하는데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선이 나오나요? 절대 나오지 않는다니. 원하는 선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 포지션을 내가 어떻게 잡을 건지 내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해놓고 커트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몸이 제대로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잘 안 움직이죠? 한 자리에서 이등 디자인을 자르려고 그래. 미쳤어. 되게 귀찮아짐이 많은 사람들이야. 엄청난 귀찮아짐이 많은 사람들이야. 몸을 한 번 커트를 할 때마다 내 몸을 계속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위치를 계속 선정을 잘 해주셔야지만 커트선은 제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그게 뭐예요? 포지션이라는 거죠. 자, 빗질할 때 호리존탈로 빗질하는 건 어때요? 정말 쉽죠?
너무 쉬워. 그냥 바른 자세에서 이렇게 하면 돼. 기마 자세에서 이렇게 하면 돼. 너무 쉬워. 그쵸? 다이아고널 너무 쉽죠? 약간 짝다리 집으면 돼. 짝다리 집어서 이렇게 빗질하면 돼. 그쵸? 너무 쉬워. 버티컬. 미쳐 죽어. 이게 나오냐고. 안 나오죠? 대부분이 이거 시키면은요, 거의 80% 이상은 이렇게 잡아요. 파팅은 사각으로 해서 온베이스를 제대로 잡았는데 빗질은 트위스트로 갖고 있어요. 선이 제대로 나오겠냐고요. 정말 웃긴 거는 뭐냐면, 자, 이 상태에서 온베이스 잡았다, 이 상태에서 온베이스 잡았다, 이 상태에서 온베이스 잡았어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거는요, 정중앙에서 온베이스 잡았죠. 이렇게 잡았잖아요. 얘도 이렇게 돼 있어. 얘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하고 비대칭이 아니에요. 비대칭 나오죠. 온베이스를 정확하게 해서 내가 버티컬을 잡으면 비대칭이 절대 안 나오겠지만 똑같아. 지금 어때요? 대각으로 잡았잖아요. 파팅은 버티컬로 잡았는데 빗질은 대각으로 잡아놨어요. 여기도 대각, 여기도 대각이야. 이렇게 안 하잖아. 그쵸? 이렇게 했으면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안 되잖아. 너무 힘들죠.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한 빗질이 우리는 너무 힘들었다, 그동안. 그래서 원하는 커트가 안 나온 거는 내가 빗질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각도 얘기를 하죠. 각도는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되면요, 각도는 내가 스스로가 그냥 저절로 익혀지는 게 각도입니다. 빗질이 잘 되는데 각도를 못 맞출까요? 빗질 잘하는 사람들은 각도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빗질을 못하기 때문에 각도의 개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빗질은 곧 뭘까요? 텐션이라는 겁니다. 텐션. 미용의 빗질은요, 텐션과 연결되어 있고요. 미용의 빗질은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미용은요, 빗질하는 시작해서 빗질로 끝나셔야 됩니다. 이걸 잘하시는 사람이 커트를 잘하고요, 펌어를 잘하고요, 염색을 잘합니다. 염색도 염색 바를 때 어떻게 해요? 텐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아셨나요? 뿌리 염색할 때 텐션 없이 염색 바르나요? 다 얼어지게? 그쵸? 모든 미용은요, 빗질로 시작해서 빗질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다 보면, 자, 머리카락이 하늘의 머리카락은 뭘까요? 점이라는 거죠. 점이라는 거예요. 이 점이 선으로 연결됩니다. 선이 연결되고요. 선이 뭐예요? 면이 됩니다. 자, 선은 뭘까요? 자세입니다. 면은 뭘까요? 빗질입니다. 자세가 고르게 선이 여러 가지가 모이면 면이 됩니다. 그쵸? 면이 모여서 뭐가 돼요? 디자인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각도입니다. 각도에 따라서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형태가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자세와 빗질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뭐 배웠어요? 각도 배웠어요. 그쵸? 손가락 모양을 신경도 안 쓰고 내 포지션 어딘지 신경도 안 쓰고 몇 도 각도만 들으세요. 어떻게 알아? 그쵸? 그리고 디자인을 뽑아내자고 그래. 나오냐고 그게. 원하는 디자인 나오냐고. 그쵸? 양쪽 대칭도 안 맞고. 제가 그 교육 받으면서 제가 많이 느낀 점이 뭔지 아세요? 강사님이 몇 도 드시고 메시지 자르세요. 딱 이제 문제를 제시해서 주잖아요. 그리고 먼저 데모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보면은요, 다 다르게 잘라놔요. 똑같이 자른 사람이 다 한 명도 없다는 얘기지, 문제는. 그러면 차라리 저는 똑같이 자르지 말자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길이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르시고요. 각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르세요. 근데 방향성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빗질, 포지션만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한번 주워 적었어요. 그러더니 거의 비슷치로 그 느낌의 디자인을 뽑아내더라. 진짜 그 느낌대로 거의 비슷하게 모양을 뽑아내더라. 그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그 구상에 따라서 10가지의 주장인데 그 10가지의 주장을 내가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뽑아내는 게 이제 MMS 방송 커트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MMS 방송 커트를 이해하려면 내가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내가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갖고 손님이 갖고 왔습니다. 그럼 내가 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분석해요? 방법 알아요? 이제 원장님 미용 굉장히 오래되셨으니까 분석 어떻게 해요? 사진 보고 분석 어떻게 해요? 뭐 보고 판단해요? 아, 몰라요? 원장님은요? 침이 어떻게 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판단해요?
대충. 지금도 많이 헷갈리시죠? 많이 헷갈리죠? 오늘 확실하게 답 드릴게요. 자, 커트를 했을 때 우리가 디자인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커트를 했을 때 사진을 갖고 오면 내가 이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이라는 걸 내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만약에 커트가 이런 커트가 있습니다. 이런 층이 있는 이런 커트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부분을 거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뭐예요? 매끄러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거친 부분과 매끄러운 부분이 만나는 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무게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게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한 저희 MMS 방해선 커트에서는요 2차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겁니다. 자, 또한 가장 밑변에 있는 가이드선, 이 가이드선 떨어지는 선에서 맨 밑에 있는 이 가이드선,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1차 가이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층이 봤을 때 앞에가 층이 많아요? 뒤에가 층이 많아요? 앞에가 층이 많고 뒤에는 층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아, 이 커트는 앞으로 방향성으로 해서 커트를 했구나. 포워드 방향으로 커트를 진행했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층이 이렇게 나 있어요. 뒤가 있죠? 그럼 우리가 또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층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아, 층이 앞으로 했는데 위로도 층을 냈고 아래도 층을 냈구나. 근데 여기가 층이 살짝 있어요. 아, 여기는 리버즈로 아래로 조금 층을 냈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갔어요. 아, 여기가 비슷해요. 아, 여기는 위로도 층을 내고 뒤로도 층을 냈구나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거친 부분과 매끈한 부분에 뭐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거친 부분과 매끈한 부분을 이걸 보고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층을 내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진을 보고. 그래서 메인 가이드선을 먼저 1차적으로 보고요. 2차적으로는요. 뭘 봐요? 무게선을 봐야죠. 자, 단발이에요. 밑에가 깨끗해요. 그러면 자른 거잖아요. 밑에가 막 빠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긴 머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빠듯하다 그러면 1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 돼요. 1차 가이드선을 먼저 자르고요. 밑에 머리가 막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요 2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 돼요. 2차 가이드선을 먼저 자르고 나서 1차 가이드선 자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먼저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볼 수 있는 눈.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커트가 마냥 어려웠던 거죠. 그동안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진을 보고 판단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객님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고객님 이 머리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층이 나서 이렇게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질감 정리를 많이 했고요. 이 부분에서는 질감 정리를 많이 했어요. 여기 층을 보니까 여기 앞에는 앞쪽으로 층이 많이 났고요. 이 부분에서는 뒤쪽에 층이 많이 나 있네요. 여기 뒤에는 층이 많이 나고 앞에는 층이 매끈한 부분이 많으니까 앞에는 층이 없고 뒤에는 층이 많네. 이렇게 우리가 사진만 보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분석 능력을 1순위로 우리는 먼저 배우셔야 되는 거죠. 빗질이 우선이 아니고요. 사진을 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먼저 우리는 벌써 터득하고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먼저 아셔야 된다. 그런 큰 틀을 먼저 볼 수 있는 눈. 자,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요 산에 올라갈 때 요 바로 앞에 있는 나무를 보고서 올라가요? 아니죠. 우리 산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저 산이 고지가 높이가 얼마큼 되는지 힘든지 안 힘든지 먼저 봐야 안 봐요? 어느 곡선 타가서 어떻게 올라가겠다 먼 데서 먼저 봐야 안 봐요? 보죠. 그리고서 산을 올라갑니다. 지금 나무당 있는 이 나무 많이 컸구나 그러면 산 올라가요? 이 나무가 크구나 하면서 산에 올라가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커트를 했냐면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나무 보고서 커트를 진행했어요. 전체적인 커트의 아웃라인을 내가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서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는 거를 먼저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방향대로 커트를 진행했는데 지금 당장 앞에 있는 나무만 보고서 커트를 진행했다는 얘기예요.
산을 큰 산을 보지 않고 머릿속에 벌써 그게 머리가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커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중간에 고객님이 확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짜증내야지. 왜? 미용사가 정리를 다 해놨잖아. 상담 벌써 다 끝났잖아. 중간에 바꾸면 짜증내야지. 바꿀 수 있죠? 많죠? 자, 이런 디자인으로 우리가 커트 디자인을 뽑아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을 뽑아낼 때 디자인을 뽑아낼 때 우리는 또 뭘 가지고 판단을 하냐면요.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 가볍다 거칠다. 그쵸? 가볍다 거칠다 뭐예요? 층이 많다. 층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니폼 세임 레이어 하이 레이어. 그쵸? 하이 그레듀에이션. 이런 기사 등등이 있겠죠. 층이 없다. 자, 무겁다, 매끈하다. 그쵸? 무겁다, 매끈하다. 그럼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비슷하겠죠? 매끈하니까 층이 없는 거죠. 층이 없다. 층이 없다. 뭐가 있어요? 그라, 로우 그라, 미디움 그라.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원링스 있을 수 있죠? 그쵸? 자, 그럼 우리는 원링스라는 게 뭘까요? 영도 하나의 랭스. 그쵸? 그레듀에이션은 뭐예요? 1도에서 89도 90도 미만. 그레듀에이션을 딱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레듀에이션은요, 밑에가 짧고 위에가 길다. 무조건 다 그레듀에이션. 밑에가 짧고 위에가 길다. 무조건 그레듀에이션. 오케이? 자, 두상의 90도 모든 머리가 두상의 90도 세임 레이어 유니폼. 똑같은 말이에요. 세임 레이어 유니폼. 자, 위에 머리는 짧고 밑에 머리는 길다. 위에 머리는 짧고 밑에 머리는 길다. 하이 레이어 인크리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쭉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는 머리 비슷하죠? 정중선에서 90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90도는 뭐예요? 유니폼. 91도 이상은 뭐예요? 인크리스, 하이레이어. 90도 미만 89도까지는 뭐예요? 그레듀에이션, 원넥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었죠?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커트를 진행하는데, 자, 두상을 볼 때 우리는 제가 보는 방향에서 두상은요, 저는 사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발 커트는요, 사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는 커트를 진행을 해요. 이런 두상에서 옆면면입니다. 옆면만. 뒤에 백은 아닙니다. 옆면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층을 많이 내는 거 보는 구도나 이런 거는 옆면을 보고 많이 얘기를 하죠. 옆면을 봤을 때 우리는 사각이라는 개념을 봐요. 자, 아래로 똑바로 원넥스죠. 이런 많이 하죠. 뒤로 똑바로 스퀘어. 앞으로 똑바로 스퀘어라는 말 쓰죠. 그쵸? 위로 똑바로 써야 안 써요? 쓰죠. 위로 올릴 때 층 내잖아요. 그쵸? 층을 다 내면 이런 사각이 나와야 안 나와요? 커트를 진행했을 때 사각이 나오죠. 근데 이게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떨어져요? 모서리가 생기죠. 이 모서리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요. 모발은 이 모서리가 생긴 부분이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모서리를 우리는 커트를 진행해야 되겠죠. 두상은 라운드예요, 사각이에요? 라운드죠. 라운드인 두상에 사각이 들어가면 사각의 코너에 있는 부분은 무조건 뻗치게 되어 있고요.
또한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뻗친다. 볼륨이 생겨요. 볼륨. 무거워져요. 사각인 부분은 무겁습니다. 얘네들은 뭐예요? 다운이 생겨요. 남자 커트 할 때 이렇게 자르는 거하고 각을 져서 자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세워서 자르는 게 훨씬 더 가볍습니다. 뭐예요? 다운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운이고요. 얘는 볼륨입니다. 코너에 있는 부분은. 그러면 볼륨이 우리가 너무 많이 살면 안 되잖아요. 필요 없는 부분에 볼륨이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그럼 우리는 없애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워드 대각 아래로 대각 잘라요. 그쵸? 포워드 대각 위로 대각 잘라요. 그쵸? 리버즈 대각 위로 대각 잘라요. 리버즈 대각 아래로 대각 잘라요. 그래서 뭐 만들어요? 라운드 만듭니다. 라운드 만들어요. 라운드, 두상의 라운드의 라운드는요, 굉장히 제일 안정감이 있어요. 가장 안정감 있고 머리를 감고 툭툭 털어서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손님들이 가끔씩 얘기하죠. 머리 감고 툭툭 털어서 모양 나오는 거 좋아해요. 얘기해야 해요. 그런 머리가 바로 이런 머리예요. 두상의 라운드에 라운드 머리를 커트를 했을 때 머리는 뻗치지 않습니다. 머리 감고 툭툭 털고 말리기만 해도 머리가 안으로 쏙쏙쏙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디자인이라는 건 요거 다 할 수 없죠. 그렇죠? 어떤 머리는 요것만 하고 어떤 머리는 이렇게 각진 머리 그냥 내버두고. 저 뒤에 계신 원장님 지금 여기는 어때요? 잘랐어요? 요 앞에는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쵸? 단발머리 밑에 머리 지금 일자에 놓고 여기만 각져놨잖아요. 앞에는 사각머리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기는 안 건드렸어요. 앞에를 층을 내서 층을 안 낸 거예요. 여기는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런 개념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뒷머리만 층을 내니까 이게 쏙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조합을 해서 쓰는 겁니다. 조합을 해서. 그래서 그 층을 어떻게 낼 것이냐. 그걸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해하고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어렵죠. 제일 쉬우면서도요 어렵습니다. 이론은 무조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이렇게 가는데 이게 지금 다 따져보니까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그래서 8가지 MMS 방향성 커트에 8가지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8가지 방향성 우리가 커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겠죠. 내가 알고 접근한 거고 모르고 접근한 건 다르다는 얘기죠. 내가 알고서 한번 접근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그려보자고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맨날 틀려. 생각날 때마다 그래. 틀리게 그려서. 자, 이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자 조건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고정 디자인입니다. 파팅에 대한 직각 분배입니다. 고정 디자인은 한 디자인을 딱 보고서 그 방향대로 빗질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 한 지점을 두고 이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움직이지 않고 한 지점에서 계속 빗질해서 커트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떨어지는 사람. 우리 선생님 어제 들으셨죠? 그릴 수 있어요? 그려보세요. 어제 했잖아. 어제 아주 따끈따끈하잖아. 그려보세요. 정확하게 못해도 돼요. 한번 그려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다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지만 우리가 감은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어떤 느낌의 층이 나오는지. 너무 안 보이는 안 보인대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에서 조금 빨리 들어갑니다. 자, 포워드 대각 위로 올릴 때는요, 층을 앞으로 해서 고정 디자인에서 찢어냈을 때 이 층과 이 층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쵸? 같이 올라와서 층이 되는데 여기 층이 상당히 심각한 층이 나옵니다. 상당히 심각한 층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이거는요,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층이 밑에 가이드선은 어떻게 해요? 요 페이스라인 가이드라인 그대로 나옵니다. 요 라인에 따라서 요 라인이 나오고요. 맨 처음에 시작했던 요 파팅이 있죠? 요게 기준선이 돼요. 그래서 떨어지는 여기에 뭐예요? 요 선과 요 선은 같은 선이 나옵니다. 자, 대각 아래, 포워드 대각 아래로는요, 요 선에서 지금 내리는 거가 이 선보다는요, 현저하게 층이 적게 생깁니다. 현저하게 적게 생겨요. 또한 이 앞으로 똑바로는요, 포워드 앞으로 똑바로는 얘와 얘의 중간 정도의 층이 생깁니다. 중간 정도의 층. 중간 정도의 층이 생기고요. 얘는요, 리버즈라고 얘기합니다. 뒤로 가는 건 리버즈라고 얘기를 해요. 리버즈 대각 아래로는요, 가장 낮은 층이 생깁니다. 또한 아래로 똑바로는요, 뭐예요? 그냥 원닝스예요. 아래로 똑바로는 그냥 원닝스. 자, 리버즈 대각 위로는요, 이 중에서 뒤로 가는 머리 중에서 가장 많은 층이 생깁니다. 또한 뒤로 똑바로는요, 요거와 이거의 중간 정도의 층이 생겨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뒤에서 봤을 때, 옆에서 사이드에서 커트를 해서 진행을 했을 때 우리가 백에서 보는 느낌이 있죠? 백에서 보는 느낌이 다 있어요. 앉아보셔도 돼요. 백에서 보는 느낌이 어떤 라인이 나오는지 우리가 알고 가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수평, 컨벡스, 작은 컨벡스, 완만한 컨벡스, 심각한 컨벡스, 컨케이브, 작은 컨케이브, 완만한 컨케이브, 심각한 컨케이브, 이런 느낌 우리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수평을 찾는다. 수평은 어떤 게 우리는 수평일까요? 원넥스 6번. 6번이 원넥스의 수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수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만? 2차 가이드만 수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차 가이드라는 수평이 아니죠. 얘는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완만한 컨벡스, 작은 컨벡스는 뭐예요? 낮은 접시같이 완만한 컨벡스가 생기죠. 그럼 층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쵸? 층이 없으니까 뭐예요? 포워드 대각 아래로 3번이라는 것이죠. 3번.
자, 완만한 컨벡스. 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컨벡스의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똑바로. 얘보다 심각한 V라인이 생겨요. 뒤에 라인이 굉장히 심각한 V라인이 생기는데 그게 뭐예요? 1번인 거죠. 자, 뒤에서 봤을 때 컨케이브를 했을 때 작은 컨케이브가 생겨요. 아주 낮은, 정말 접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아주 낮은 컨케이브가 생기는데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5번인 거죠, 얘가. 그쵸? 작은 컨케이브 뒤로 8번인 거죠. 심각한 컨케이브가 생겼어요. 굉장히 높은 컨케이브가 생겼어요. 그건 뭘까요? 7번인 거죠. 자, 이렇게 8가지 방향성을 이용해서요. 이걸 또 우리가 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층이 도대체 어떻게 층이 나는지, 그리고 잘 보세요.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 앞의 넓이와 뒤의 넓이가 층이 거의 없죠. 뒷머리는 우리가 응용을 해서 층을 냈어요, 안 냈어요? 층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뒤의 머리는 층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앞의 층은 내가 각도를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커트냐에 따라서 층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적게 나게 결정이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커트를 했느냐에 따라서요. 그리고 뒤에서도 똑같아요. 백에서도 똑같이 내가 낮은 각도에서 올렸느냐 뒤로 가느냐 업으로 해서 대각 위로 올라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층의 깊이는 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8가지 개개인별로 층이 나는 개념을 내 머릿속에 일단은 기억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조합을 시키면 돼요. 이거 하나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 3개를 다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거 4개를 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또한 요거 사용하시고요. 요거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남을 다 안 쓰고 요거 이렇게 3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 뭐 했죠? 요 상태에서 코너 정리했죠? 코너 정리 했어요, 안 했어요? 코너 정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앞에가 제가 요거는 사용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 개념이란 얘기죠.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거를 몇 가지를 써도 되고 한 가지만 써도 되고 8가지를 다 써도 되고 2가지를 써도 되고 3가지를 써도 되고 4가지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층은 이렇게 난다는 것만 알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단적으로 한 예만 들어보자고요. 자, 1번과 3번과 4번을 비교 분석을 해보면은요. 자, 꽁지머리, 이 빠지는 머리가 어떤 게 제일 많이 빠질까요? 어떤 게 제일 많이 빠져요? 1번이 제일 많이 빠집니다. 제일 낮은 층은 뭘까요? 3번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3개를 조합해서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요. 어떠한 층이 나오냐면 이렇게 이런 층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층이 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이 3개가 모이면 뭐가 나와요? 라운드가 나와요. 이런 라운드. 하나만 모이면 뭐예요? 사각이 나와요. 빗질에서 판넬에서 요 사각이 요 하나가 뭐예요? 요게 사각이라는 거죠. 사각. 응? 사각. 근데 사각이 똑같은 위치에서 사각이 하나 3개가 모이면 뭐가 나와요? 선이 사각이 3개가 모이면 라운드가 나옵니다. 요 하나가 뭐예요? 파팅이 요 하나 둘 지울게요. 하나 둘 3개가 모이니까 뭐가 나와요? 이 선이 라운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라운드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이 여러 개가 모이면 뭐가 나와요? 사각이 여러 개가 모이면 라운드가 나옵니다. 사각이 여러 개가 모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각을 만들 것인지 라운드를 만들 건지 먼저 예측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커트를 어디까지 할 건지.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젊은 사람일수록 사각이 많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라운드가 많아져야 돼요. 젊은 사람일수록 20대 초반은요 사각이 많습니다. 층을 많이 안 내요. 그래서 사각의 커트가 많고요. 40대 50대에 갈수록요 층이 많아집니다. 40대 50대가 넘어가면서록 라운드가 많아져야 돼요. 층이 많아진다는 뜻은 뭘까요? 탑의 볼륨이 사는 거죠. 모발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밑에 단발머리에 층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탑이 죽고 밑에가 볼륨이 산다는 얘기죠. 밑에 볼륨이 사는 건 뭘까요? V라인이 많다는 얘기죠. 젊은 사람이 V라인이 많은 사람들이 단발머리 커트를 많이 하죠. 젊으니까.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관이 처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가 띵그레져요. 볼륨이 살아야죠.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이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때. 그럼 나이하고도 연관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을 하시자. 그러면 이 8가지 방향성에 또 뭐가 있냐면 2가지의 섹션이 필요합니다. 그 2가지의 섹션이 뭐냐면요. 스퀘어와 피봇이 있습니다. 스퀘어와 피봇이 있고요. 피봇이 있습니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방상 포인트. 방상 포인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스퀘어라는 건 뭘까요? 요 하나의 면이 옆에 사이드 넓은 면적 있죠? 요 평평한 면적을 우리는 사각이라고 면을 사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파팅을 사각으로 파팅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퀘어 파팅입니다. 뒤는요. 뒤는 꼭지점을 하나를 기준점으로 해서 피봇으로 나눠놨어요. 피봇으로 나눠놔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방사형 아니면 피봇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꼭지점 하나를 기준점으로 해서요. 방사형으로 나눠서 우리는 방사형 포인트, 피봇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팅은요. 아까 그 8가지의 파팅과 2가지의 섹션 이거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디자인을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 2가지만 이 8가지의 방향성과 이 2가지의 섹션만 가지고 있으면요. 어느 머리든지 해결할 수 없는 머리들이 없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디스커넥션만 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2가지 이외에는 다 이거로 다 통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들을 뽑아내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층을 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백에서 내가 온베이스를 다 잡아놨어요. 온베이스를 잡으면 어떤 층이 날까요? 이런 층이 나겠죠. 그쵸? 앞에가 스퀘어니까 온베이스니까 수평이 나오고 뒤는 이런 디자인이 나오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디가 수평이에요? 두상에서 수평은 어떤 게 수평이에요? 얘가 수평인 거죠? 그쵸? 두상에서는 얘가 수평이에요. 얘가 수평 아닙니다. 두상에서는 온베이스로 딱 잡았을 때 뒤에서 수직으로 딱 나왔을 때는요. 얘가 수평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라운드처럼 보이지만 얘가 수평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도 똑같이 온베이스를 잡아놨어요. 온베이스를 잡아놨는데 내가 이 온베이스만 우리가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했어요. 앞으로 비치를, 포워드로 비치를 냈어요. 그럼 어떤 디자인이 나올까요? 요 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내가 리버즈로 갔어요. 리버즈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시작하는 기준선이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변화가 할 수 있다. 시작까지는 기준선이 이어 투 이어 라인을 기준점으로 해서 변화가 올 수 있다. 전혀 다른 특징의 커트 디자인을 뽑아낸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할 수 있겠죠. 중간에서 디자인이 바뀔 수 있나요? 중간에서 디자인이 못 바뀝니다. 하지만 시작점에서 디자인이 바뀔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는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중선에 있는 디자인 라인과 이어 투 이어 라인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기준선을 선정합니다. 기준선, 시작선이라고 얘기하죠. 변화를 주는 선. 그 시작선이 이 정중선과 이어 투 이어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맞춰서 내가 전대각이냐, 수평이냐, 후대각이냐 이걸 우리가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똑같이 뭐예요? 피부 포인트로 이제 우리 방사형으로 전체 방사형으로 했을 때 디자인을 뽑아낸다. 그러면 뭐예요? 온베이스를 한다면 이런 느낌밖에 없겠죠. 그쵸? 여기서 변화 줄 수 있는 시작점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없어요. 얘는 시작선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작한다 그러면 뭐예요? 정중선만 가능한 거죠. 얘는 뭐예요? 이어 투 이어 라인과 정중선 두 군데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시작점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디자인선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프론트는 지 맘대로 또 연출을 할 수 있겠죠. 그쵸? 프론트 부분. 이 부분은 내가 또 지 맘대로 또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작의 기준선을 잡을 수 있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준선을 세 가지 잡는 게 어떻게 잡느냐? 자, 정중선을 시작할 때요. 호리존탈로 시작할 때나 다이아고널로 시작할 때나 아니면 버티컬로 시작할 때나 자, 정중선을 제일 먼저 시작하죠. 요 가이드라인을 호리존탈 시작할 때 요 머리 제일 먼저 시작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기준선 잡기 위해서, 시작선 잡기 위해서. 시작선을 내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아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정중선에 있는 기준선을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왜요? 대칭을 만들기 위해서. 자, 또한 여기서 온베이스를 잡았어요. 버티컬로 시작할 때 온베이스를 잡고요. 얘는 온베이스를 말고 사이드 베이스를 잡았어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잡았어요. 리버즈. 얘는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잡았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비대칭이 나오는 거죠. 어디서부터 비대칭이에요? 정중선서부터 비대칭이에요. 근데 얘를 뭐예요? 온베이스 잡고 잡았어요. 뒤에는 정중선 대칭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나는 옆에서 사이드 베이스 잡았어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잡았어요. 반대쪽에서는 어때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잡았어요. 그러면 사이드에서 지금 비대칭이 아니에요. 비대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비대칭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뒤에 백에서는 정중선에서 대칭을 만들어놨고 사이드에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비대칭 잡을 수 있는 거죠. 또한 뭐예요? 앞머리에서 나 이쪽으로 비대칭 만들 거야. 그쵸? 짧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앞머리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곳이 이어 투 이어 라인, 정중선, 프론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의 변화를 디자인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급격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가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짚고 나자면요. 자, 우리가 대각 파팅을 할 때 대각 파팅 백에서 대각 파팅 많이 해야 안 해요? 대각 파팅 많이 하죠. 대각 파팅 할 때 우리가 백에서 대각 파팅을 갈 때 처음부터 대각 파팅을 가는 것과 기준선을 온베이스로 버티컬로 온베이스로 잡고 대각 파팅을 가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부터 기준선을 온베이스 버티컬로 해서 기준선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그 길이에 맞게끔 내가 대각 파팅을 갔어요. 커트가 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커트가 훨씬 쉽겠죠. 그냥 대각 파팅으로 가면 내가 기준선이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기준선이 안 잡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처음부터 버티컬을 잡은 건 내가 층이 많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층이 많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버티컬을 안 잡고 대각 파팅으로만 가면 층이 많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날 수 없겠죠. 그쵸? 사람의 심리상 층을 많이 못 냅니다. 왜? 두려우니까. 층을 어디까지 낼지 감을 못 잡거든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디자인을 뽑아낸다는 얘기죠. 빠르죠? 좀 아주 빠르고 미치도록 빠르고 너무 어렵고 지금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은요 지금 이거를 몇 번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죠? 몇 번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근데 베이직은요 절대 한 번으로는 내가 숙지를 못합니다. 최소한 강의를 5번, 6번 이상 들으셔야 되고요. 동영상을요 100번 이상 보셔야 돼요. 똑같은 동영상을 100번 이상 보셔야지 이해가 갑니다. 그게 베이직이에요. 베이직은 단순한데 어려워요. 정말 단순한데 어려워요. 자, 우리 MMS 방위성 커터는요 각도가 2가지의 각도를 이용합니다. 각도요. 들어올리는 각도 그리고 빗질하는 각도. 들어올리는 각도는요 버티컬이고요 호리존탈이고요 다이애고널입니다. 자, 빗질하는 각도는요 온베이스고요 사이드 베이스고요 그리고 오브 베이스입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자, 버티컬에서 온베이스, 버티컬에서 사이드 베이스, 버티컬에서 오브 베이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습니다. 자, 호리존탈에서 온베이스, 호리존탈에서 사이드 베이스, 호리존탈에서 오브 베이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습니다. 자, 버티컬에서요. 버티컬에서 온베이스요. 버티컬에서 사이드 베이스요. 버티컬에서요. 오브 베이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호리존탈에서요. 호리존탈에서 온베이스 사용할 수 있죠. 그쵸? 호리존탈에서 사이드 베이스 사용할 수 있죠. 그쵸? 호리존탈에서 오브 베이스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있을 수 있죠. 근데 위로만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죠. 밑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쵸? 여기서도 똑같이 밑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아, 미쳐 죽어 이제. 그쵸?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자, 여기서 보세요. 위로 올라가는 사이드 베이스는 뭐가 나와요? 인크리스가 나오겠죠. 하이 레이어가 나오겠죠. 밑으로 가는 건 뭐가 나와요? 그레듀에이션 나오겠죠. 그쵸? 아주 심한 로우 그레듀에이션 나오겠죠.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온베이스는 뭐가 나와요? 온베이스는 뭐가 나와요? 호리존탈의 온베이스는 뭐가 나와요? 우리는 그동안 그런 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죠. 그쵸? 호리존탈의 온베이스는요 뭐가 나오냐면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온베이스를 잡으면. 그쵸? 이런 상태에서 내가 펼쳐놓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얘는 뭐예요? 그레이제이션 나오는 거죠. 얘는 뭐예요? 유니폼 나오는 거고요. 얘는 인크리스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됐어요? 세 가지의 각도가 나와요. 세 가지의 각도가. 그래서 우리가 호리존탈을 커트를 하면 뭐가 생겨요? 가위자국 생기는 이게 얘 때문에 그래요. 호리존탈을 커트를 하면 우리가 편하게 커트를 하면서 가위자국 생기는 게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다이아고널에서도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이아고널에서도 온베이스 필요 있을 수 있고요. 다이아고널에서도요 사이드 베이스 필요 있을 수 있고요. 다이아고널에서요 오브 베이스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뭐예요? 다이아고널에서 밑으로 또 갈 수 있는 사이드 베이스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주 밑으로 가는 오브 베이스 있을 것입니다. 그쵸? 오버 사이드 베이스, 언더 사이드 베이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예요? 오버, 언더, 오버, 언더,
이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공부 하나만 사이드 베이스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사이드 베이스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우리가 이제 각도를 얘기했으면 빗질도 얘기를 해야죠. 빗질. 빗질은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직각분배, 자연분배, 변이분배가 있습니다. 자, 직각분배는 뭐냐면요. 파팅이 중요합니다. 파팅이 아주 중요하고요. 파팅을 기준점으로 해서 빗질하는데 이 파팅에 따라서 빗질을 직각으로 빗질을 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직각분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각 빗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자연분배는요. 자연분배는 파팅을 기준점으로 해서요. 파팅을 기준점으로 해서 무조건 중력의 법칙에 의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는 라인, 빗질하는 라인, 이걸 우리는 뭐예요? 자연분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조건도 자연분배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속하겠죠? 자, 파팅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파팅을 했어요. 파팅을 이렇게 파팅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빗질했어요. 근데 얘 직각이에요. 직각분배 맞아요? 안 맞아요? 직각분배 맞습니다. 하지만 자연분배는 아니에요. 그쵸? 자연분배는 뭐가요? 중력의 법칙이 꼭 필요합니다. 떨어지는 선.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지는 모든 직각분배는 뭐예요? 자연분배이기도 하고 직각분배이기도 해요. 아셨나요? 자, 두상에서 파팅에 상관없이 빗질했어요. 두상에서 파팅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직각분배인 모든 거는 직각분배가 아닌 모든 분배가 뭐예요? 변이분배예요. 직각분배가 아닌 모든 분배는 다 변이분배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자, 변이분배를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졌어요. 얘는 뭐예요? 변이분배이기도 하면서도 뭐예요? 자연분배이기도 합니다. 아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따질 게 있어요. 뭐냐면 평행과 비평행에 대해서 우리가 또 따질 수 있어요. 평행과 비평행. 자, 직각분배에 내려서 직각분배를 했어요. 직각분배를 했는데 얘와 얘가 평행을 해요. 기찻길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얘는? 뭔 직각이야? 평행입니다. 평행이에요. 자, 얘와 얘가 전대각을 해놨어요. 요건 뭐예요? 비평행입니다. 그쵸? 근데 요거 하나만 있을까요? 비평행 요거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뭐예요? 앞으로 빠지는 비평행도 있다는 얘기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뒤로 빠지는 후대각의 비평행도 있을 것이고 전대각의 비평행도 분명히 공존할 거란 말이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내가 여기서는 일자로 잘라놨어요. 근데 파팅이 어때요? 파팅이 수평이 아니죠. 대각을 파팅을 해놨어요. 근데 밑에는 일자로 잘라놨어요. 수평을 잘라놨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얘는 뭐예요? 비평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요 파팅과 요 파팅은 어느 순간은 만나잖아요. 만나지 않는 모든 건 평행. 나중에 만나는 선은 뭐예요? 비평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나중에 만나잖아요. 얘 나중에 절대 평생 가도 안 만납니다. 평생 가도 만나지 않는 건 무조건 뭐예요? 평행. 나중에 만나는 선은 무조건 뭐예요? 비평행.
비평행에서도 또 뭐가 있어요? 후대각의 비평행, 전대각의 비평행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다 통해서 우리가 비평행을 가질 때 또 문제점을 또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 어떤 문제점이냐? 자, 비평행을 손가락에서 비평행을 잘랐어요. 자, 얘 원냉세 아니에요. 자연분배 직각분배를 했어요. 얘 원냉세 아니에요. 원냉세 아니에요. 원냉스 아니에요? 원냉스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연분배, 직각분배 0도잖아요. 단지 뭐예요? 전대각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전대각인데 층이 있어요, 없어요? 층이 없습니다. 층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층이 있어요. 얘는 뭐예요? 변이분배예요. 얘 떨어지는 선 어떻게 떨어져요? 악수 한번 해주세요. 아까 배웠잖아요. 8가지 방에서. 맞아. 그림표는 다시 할게요. 네? 그림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서 여기 그 뒤까지 외워와. 요런 층이 나옵니다. 요런 층. 그럼 이거 뭐예요? 리버즈 대각 알려주죠? 그쵸? 리버즈 대각 알려주죠? 그러면 내가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을 내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커트의 기준선은 뭐예요? 기준선은 1차와 있고 2차 가이드선이 있어요. 1차가 기준선이 될까요? 2차가 기준선이 될까요? 2차는 뭐겠어요? 무게선. 중간에 있는 선은 우리는 2차 가이드선이라고 했고 맨 밑에 있는 선이 1차 가이드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는 커트는 이렇게 자르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도 또 자를 수 있어요. 뭐예요? 엘리베이션이잖아요. 그쵸? 이 상태에서 또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기준선이 뭐가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1차 가이드선, 이 선이 뭐예요? 기준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선이 1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입니다. 아셨나요? 이 선은 뭐예요? 이 선은 2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입니다. 2차 가이드선이 기준선. 1차 가이드선이 아니고요. 얘는 나중에 얘는 처음부터 내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죠? 그래서 1차 가이드선은 나중에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뒤로 잡았어요. 그리고 떨어진 선인데 얘는 정확하게 잡혔어 안 잡혔어요? 정확하게 잡혔어 안 잡혔어요? 잡혔는데 얘는 페이스 라인이 어떻게 났냐에 따라서 지 맘대로 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나중에 얘는 다시 손볼래예요. 얘는 처음부터 손을 봤기 때문에 나중에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나중에 다 내린 상태에서 손을 한번 또 봐야 돼요. 그쵸? 그래서 기준선이 2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게 기준선, 얘는 이게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할지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내가 1차 가이드선을 기준선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2차 가이드선을 기준선을 잡을 것인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옆에 머리를 무겁게 자르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1차 가이드선에서 내려서 자연분배해서 비평행을 먼저 하시고요. 가벼운 커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얘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옆에 사이가 볼륨을 살리고 싶다 그러시면 얘를 먼저 시작하시고요. 옆에를 가볍게 자르고 싶다 그러시면 얘를 사용하시면 돼요. 아셨나요? 얘가 층이 더 많이 나니까. 얘는 층이 더 적게 나니까. 처음부터 무겁게 자르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볼륨을 내가 어떤 걸 먼저 살릴 것인지 내가 신경을 써가면서 커트를 진행하시는 거죠. 이런 내용도 아마 최초일 겁니다.
왜요? 자, 이제 두상. 시간이 너무 많이 풀어서 주는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죠. 옛날보다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것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따가. 다 좋지? 자, 우리는 이제 두상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매매에서 방해성 것들은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두상에 다 통용할 수 있는 내가 감을 익혀야 된다. 감성을 익혀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동양 사람들은 뭐예요? 서양 사람들은 정형화된 틀에서 그 틀에서만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뭐예요? 미지의 세계, 불교에서 말하는 많이 미지의 세계, 이 공간의 우주 이런 모든 거를 다 신으로 모시면서 그거를 승화했잖아요. 그쵸?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럼 이 커트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형화된 커트보다는요, 이 커트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더 빠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상을 한번 보자고요. 두상이 몇 가지가 있는지. 자, 계란형이 있고요. 둥근형이 있고요. 긴 장방형의 둥근형이 있고요. 사각형의 얼굴형이 있고요. 긴 직사각형의 얼굴형이 있고요. 삼각형의 커트의 얼굴형이 있고요. 역삼각형의 얼굴형이 있고, 마른 목골의 얼굴형이 오각형의 얼굴형이 있고요. 역오각형의 얼굴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예요? 마른 목골의 얼굴형이 있고요. 또 요즘에 안경을 많이 쓰신 분들은 뭐예요? 항아리형의 얼굴형을 갖고 있어요. 이런 두상이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 두상에 맞게끔 우리는 커트를 하셔야 되는데, 과연 동양 사람들은,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떤 얼굴형을 가장 좋아할까요? 계란형의 얼굴형을 가장 예쁜 미인으로 뽑아냅니다. 그러면 얼굴이 사각형인데 계란형을 어떻게 해요? 깎아요? 아니죠. 뭐로 만들어요? 계란형을 뭐로 만들어요? 머리카락으로 만드는 거예요. 헤어로 만드는 거예요. 헤어로 얼굴형을 뭐예요? 달걀형을 계란형을 만드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헤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볼륨을 살릴 때는 살리고 볼륨을 죽일 때는 내가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볼륨을 살리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모서리의 각을 자르지 않으면 되잖아요. 모발을 길게 볼륨을 다운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각시게 세워서 자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세워서 자르면 모발이 다운이 된다고 했잖아요. 볼륨을 살 것은 어때요? 각을 많이 안 자르면 될 것이고, 볼륨을 죽일 거면은 세워서 스퀘어 파팅을 해서 사각으로 커트를 해서 세로로 커트를 하시면 사각에서 볼륨이 죽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디자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볼륨을 살리고 주기를 내가 만들어 조절할 수 있다. 우리 8가지 방향성을 배웠으니까, 그걸 위해서 사각의 원리를 배웠으니까, 그 사각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볼륨을 살리고 주기를 만들어 조절을 하자. 그래서 계란형을 만드는데, 자, 중근형은 볼륨이 어디 살아야 되겠어요? 중근형은 여기 살아야겠죠. 그쵸? 동양 사람들이 제일 많은 얼굴형 아니에요. 동양 사람들. 자, 우리가 이상하게 단발머리 만들어 놨어요. 어떤 머리가 더 어울려요? 얘가 훨씬 더 예쁘잖아요. 얘는 뭐예요? 얼굴이 더 대대하게 대가장으로 됐어요. 그쵸? 똑같은 단발머리인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옆에를 깎아야지, 없애버려야지. 훨씬 나아야 안 나아요?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얘는 층을 많이 안 내면 되는 거고, 얘는 층을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그쵸? 얘는 층을 많이 안 내면 되는 거고, 얘는 층을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얘는 뭘까요? 얘도 살리고, 얘는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그쵸? 얘도 똑같이 얘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아니, 죽여야지, 깎아야지. 그 대신에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깎아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깎아주면 가려지잖아. 얘보다는 머리를 훨씬 더 길게 내버리면 훨씬 더 가늘어지잖아요. 그쵸? 이 머리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 살리고. 그쵸? 얘는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자는 얘기지. 옆에는 풍성하게 만들고 위에 머리는 아예 길게 해서 죽이자는 얘기지.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양쪽을 볼륨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요? 죽여야죠. 얘는 볼륨을 살리긴 살리는데 많이 살릴 필요는 없고요. 얘는 볼륨 많이 살려요. 너무 좋잖아요. 단발머리 딱 잘라놓으면. 그쵸? 층이 없는 단발머리 너무 좋죠? 얘는 층이 있으면 안 되겠죠? 층이 아주 많아야 되겠죠? 얘는? 그쵸?
이런 개념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얘도 똑같다는 얘기죠. 층이 가면 좋다는 얘기죠. 층이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얘는 층이 많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얘는 어렵죠? 어려워요, 얘는. 그쵸? 그래도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해야 되는데 어때요? 단발인데 살짝만 층이 있으면 어때요? 조금 더 낫겠죠. 살짝의 층. 근데 그 층을 낼 정도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낼 것이냐. 그게 숙제 아닌가요? 어? 어떤 사람은 원넥스를 짜고 어떤 사람은 2cm의 층을 내고 어떤 사람은 5cm의 층을 내고 어떤 사람은 10cm의 층을 내야 돼. 이게 숙제 아닌가요? 그쵸? 그거를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훨씬 편하게 싹 풀어드릴게요. 커트를 잘라보면서 다 풀어드릴게요. 재밌죠? 오각형이요? 오각형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게 오각형이에요. 오각형은 얼굴형에 따라서 이 상황에서 오각형에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다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는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형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자, 커트를 진행하다 보면 나의 의도와의 상관없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부분. 내가 각도를 아무리 들고 빗질을 아무리 잘하고 포지션을 아무리 잘해도요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위험지역이라는 부분입니다. 위험지역. 위험지역이라는 건 뭐냐면요 꼭 존재를 합니다. 두상은 라운드죠. 라운드의 두상을 갖고 있는데 머리카락도 라운드로 나 있어요? 아니죠. 어떻게 나 있어요? 뒤에는 라운드로 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론트, 관자놀, 사이드본, 네이프. 자, 두상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렇게 머리가 나 있나요? 이렇게 나 있으면 내가 이렇게 커트하고 이렇게 커트하고 이렇게 커트하면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요. 그쵸? 하지만 위험지역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나와요? 땡강 무겁게 떨어지고 일자로 뚝 떨어지고 그 사이드본 나오고 네이프 막 빠져서 나와요. 이렇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네 군데의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네 군데의 위험지역. 그 네 군데의 위험지역은 어떻게 한다? 드라이를 다 한 상태에서 자연분배한 상태에서 마무리 슬라이스를 치든지 숱을 치든지 유일하게 MMS 방해성 커트에서 숱을 치는 부분이에요. 프론트 부분 앞머리 우리 많이 커트 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프론트 앞으로 해서 각도 잡아서 커트를 했더니 앞에 되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옆에 사이드는 굉장히 가벼운데 앞에 부분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엄청나게 무겁죠. 왜 그러냐면요 옆에 사람들 잘 이렇게 들어서 잘 보시면요 여기 쏙 들어간 부분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 요 1cm에서 2cm의 모양이 많이 나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두상의 라운드에 의해서 튀어나온 부분이 나의 의도에 상관없이 모발이 많이 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는 뭐예요? 위험지역이라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위험지역을 어떻게 해요?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숱을 치거나 드라이를 다 해서 나중에 그 부분만 슬라이스를 치든지 그럼 어떻게 돼요? 디스커넥션이 나와요. 왜?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디스커넥션 커트가 진행이 됩니다. 각도를 내가 각도를 앞으로 똑바로 자르고 대각 아래로 잘랐는데 각도 정말 잘 지켰는데 떨어지는 선은 전혀 엉뚱한 머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위험 지역을 우리는 나중에 드라이 다 한 상태에서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프리엔지 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리, 손가락이 되지 않고 자연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커트를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프리엔지 컷이라는데 그런 자연 분배의 그런 커트 디자인을 나중에 구사를 하셔야 돼요. 그런 위험 지역까지 우리는 다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자, 요거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뒤로 똑바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뒤로 똑바로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요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사각, 스퀘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위에서 빗질하는 것과 위에서 모발과 빗질한 빛의 양이 여기서 90도,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스퀘어라고 합니다. 사각이라는 뜻을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커트를 하면 어떤다? 다운이 돼요. 볼륨이 죽어요. 얘는 어떻게 돼요? 볼륨 업. 볼륨이 살아요. 얘는요, 볼륨이 죽어요. 볼륨 다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자, 여기 얘는요, 그레디에이션이고요. 얘는요, 유니폼이고요. 얘는 인크리스입니다. 얘는 층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선을 잘 보시면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층이 날 때. 그러면 요 부분에 있는 문제점이 생기죠. 요게 뭐예요? 무게선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무게선. 그게 뚜껑머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일명. 그러면 이 뚜껑머리가 가장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남자 커트할 때 여기 거친 부분과 매끄러운 선에 중간에 연결되는 부분. 뚜껑머리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티닝이에요? 가위질해요? 우리 거의 미용사들은요, 그 부분 다 티닝 처리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티닝 처리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얘가 붕 떠버려요. 그거를 무조건 가위질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요 상태에서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크레스트라고 해야죠. 크레스트는 뭐죠? 두상 공면의 가장 넓은 지역. 두상 공면의 가장 넓은 지역을 우리는 크레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자,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의 크레스트는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요, 크레스트가 백 부분이에요. 동양 사람들의 크레스트는요, 옥시피탈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뒤통수 한번 만져보세요. 다 만져보세요. 어디가 튀어나왔어요? 백이 튀어나왔어요? 옥시피탈이 튀어나왔어요? 서양 사람들은 뒷자구가 많기 때문에 백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동양 사람들은요, 옥시피탈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두상 공면의 가장 넓은 지역이라고 명명했죠. 그러면 우리 크레스트 지역이 어디에 존재할까요? 거의 옥시피탈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교육이 어디서 넘어왔다고요? 서양 사람들이 만든 교육, 그쵸? 동양 사람들이 만든 교육이 없잖아요. 이론이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명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크레스트는 두상 공면의 가장 넓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옥시피탈은 사놓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옥시피탈까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쵸? 가장 넓은 지역이 나와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임의적으로 옥시피탈까지 나오면 형태 디자인 잡을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조금은 힘들겠죠. 너무 내려오니까. 그래서 가상으로 백에 있는 부분 형태를 잡고 디자인을 뽑아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튀어나온 부분의 두상 구조는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동양 사람들 커트할 때 굉장히 쉽습니다. 볼륨을 살리고 죽이고를.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 부분에서 무게선이 생기는 부분이 과연 어느 부분에서 존재할까? 지금 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요 부분이 요선이라는 얘기죠. 요선. 요 부분에 문제점이 생기는데 요 부분이 뭐예요? 크레스트보다 바로 위에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크레스트보다 바로 위에 부분. 그러면 고도는요. 그림을 좀 잘못 그려서 그런데 고도는 얘가요. 높다. 고도는 얘가 높고요. 얘가 고도는 낮아요. 하지만 모량의 분포도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모량의 분포도. 모량의 분포도는요. 모량의 분포도는 얘보다는 얘가 월등히 많다. 어디가 머리카락이 더 많아요? 위에가 훨씬 많습니다. 얘가 모량이 겹치고 쌓이면서 무슨 문제점이 생겨요? 무게선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쵸? 이 무게선을 만들기 때문에 나의 의도에 상관없이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됩니다. 내가 각도를 아무리 잘 지켜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잘라주셔야겠죠. 근데 이 부분을 잘라주는 부분이 뭐예요? 1cm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무게선이 생기는 이런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말발굽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지역이냐면요. 프론트를 이렇게 해서 보면 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해요? 말발굽촌이 생겼다고 해서 말발굽촌이 이 지역 자체를.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부분 자체를 내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지금 위험 지역과 말발굽촌은요 다 끝나고 나서 커트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나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질문.